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희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지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나의 고집과 편견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나의 고집과 편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지는데요. 우리가 그 고집과 편견을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다독여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푸르게 느껴지세요? 네. 자, 작년 봄에 저희 신랑과 함께 청관산이라는 숲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이 청관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두 나무가 잘 자라 있고요. 그 밑에는 작은 식물들이, 풀들이 자라 있는데요. 그리고 저 옆에 햇살이 너무 예쁘게 비치고 있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 왠지 제 마음이 되게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같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영유아기를 거치고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와 노년기의 사람들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예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과 너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숲처럼 우리도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고 살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나요? 어떤 게 가장 먼저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얼굴과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생김새 또는 그 사람의 옷 맵시가 가장 먼저 보이죠. 그런데 가장 많이 그 사람을 만난 후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람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인정하는 말을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칭찬을 받거나 그리고 칭찬을 해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자주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자, 이런 것처럼 만약에 부부 사이에 이런 칭찬이 매일 오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이 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네,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따뜻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자, 이번에는 2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이 주 언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온전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상대방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그 사람과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 그 공통된 주제로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아마 부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행복한 또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데 그 함께하는 주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충분히 공감해주고 충분히 수용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비판을 하거나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즐긴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선물을 주 언어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선물 받으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자, 이렇게 선물을 주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다이아몬드 반지나 그리고 고가의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조그맣지만 손으로 쓴 손편지나 그리고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만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서 거기에 사랑 한 스푼을 넣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면 남편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 또한 가장 큰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오던 남편은 어떤 백화점이나 큰 마트가 아닌 집 앞에 조그만 문방구에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핀 하나를 준비해서 들어와 선물해 준다면 그 또한 세상 가장 사랑을 선물하는 그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로 봉사의 손길을 주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봉사의 손길을 주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안에서? 부인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헹굼을 같이 해준다든지 또 집안이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청소를 또는 맛포지를 좀 같이 해준다든지 또 요즘에 뭐가 어렵죠? 저는 재활용품 버리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 재활용품을 함께 버려준다든지 나누어서 이렇게 집안일을 함께 해주는 봉사, 이 봉사를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끼고 정말 함께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스킨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스킨십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세요? 자, 스킨십이 주 언어인 사람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할 때 정말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자,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손을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면 그것으로 정말 사랑을 느끼고 내가 정말 관심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스킨십을 할 때, 아,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야. 정말 행복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나는 이런 사랑의 언어를 주 언어로 생각하는구나.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언어를 주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지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스킨십의 제1 언어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말이, 인정하는 말이 제1 언어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청하는지 자신 스스로를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잘 살펴보다 보면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발견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함께 사는 남편과 자녀들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불평할 때도 어떤 때 불평을 하는지도 잘 살펴보시면 제1 사랑의 언어가 아마 잘 발견될 것이고요. 그래도 잘 발견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질문하면 됩니다. 어떤 사랑의 언어가 좋으니? 어떤 사랑의 언어가 좋아요? 라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하나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 사랑의 언어는 상당히 삶을 행복하고 부요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제일 사랑의 언어를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편리함과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내가 잘하고 인정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서 그 인정받고 잘하던 것들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삶의 경험들이 뇌로 전달되고, 그리고 어디로 전달될까요? 뇌로 전달되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전달되면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편리함이 계속적으로 내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편리함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고집과 편견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연륜 속에서 묻어나는 익숙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익숙함이 혹시 너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가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익숙함이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런 나름의 신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편리함만 계속적으로 추구된다고 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성숙한 어른이라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노인이라면, 노년기를 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리함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 내 기억에 확신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집과 편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생애를 살아오면서 편리함과 불편함을 순간순간마다 선택함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편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헤아려 본다면 나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편리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이 시간에는 자기의 기억의 오류를 인식하는 그런 한번 훈련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노년기에 우리의 성격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기 힘들어요. 변화되기 힘들어요. 또 변화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누어졌는데요. 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는 변화될 수도 변화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내면에 마음의 창이 있어요. 그 창을 통해서 어떤 기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질은 생각보다 생활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질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격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오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성격을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기인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5분의 3 정도가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5분의 2는 성격이 바뀌겠죠. 그런데 그 바뀌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제가 봐도 주위에 정말 인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정말 저 모습을 너무너무 닮고 싶고 나도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성격을 한번 잘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예전에는 요리를 참 잘했거든요. 정말 나물을 무치고 그 옆에서는 전을 부치고 그런데 나물도 맛있게 전도 맛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나물과 전을 함께 하면요. 나물은 짜지고 전은 태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내 몸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성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럼 훨씬 통합된 성격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지내면서 나의 고집뿐 아니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자기 기억을 정비하며 바라보며 그리고 방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주변에 젊은 사람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자꾸 마음을 넓혀간다면 나의 고집과 편견은 조금씩 옅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년에 온화하고 포용력 있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컨텐츠를 통하여서 고집과 편견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꼰대. 맞아요. 꼰대 또는 라떼라고 하죠. 자, 그 말들이 처음 나왔을 때 참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이 행동이 꼰대일까? 이 행동이 라떼인가? 라고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은어를 만들어서 노인들을 칭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틀딱 들어보셨어요? 할매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노스라치. 자, 틀딱은 틀니를 딱딱거리며 말하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매미는 매미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노인. 네. 그리고 또 노스라치는 나이 먹은 것을 마치 벼슬처럼 여기며 그러는 노인을 칭한다고 합니다. 자, 이 단어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슬프세요. 속상하세요.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닥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이 다음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년을 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나이에서 청년들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젊은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 젊은 사람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었다면 과연 이런 은어가 생겨났을까요?
이게 바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재되었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특유의 사고와 행동의 양식이 존재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과 생활 속에서 이런 특유의 사고와 행동 양식이 습득이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현재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왼손잡이에 대한 기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왼손잡이를 쓰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너 왼손잡이 쓰면 안 돼, 이렇게 고집이 세니 다 불편하잖아, 오른손을 써야지라고 말했던 것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편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왼손잡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옛날부터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유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모든 공통적으로 민족에게서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는 유럽인들은 왼손잡이를 아침에 보면요, 그 하루 동안 운이 나쁘다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일본에서는 시집을 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왼손잡이인 것이 판명이 되면요, 집으로 쫓아냈다고 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도 이 왼손잡이의 편견을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고요. 지금 현재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중동인들이 턱수염을 왼손으로 긁으면 자기도 모르게 왼손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긁으면 그 하루 종일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다고. 현재예요, 이것은. 네.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혹시 어떤 사업에 협상을 맺을 때 왼손으로 명함을 주면 그 협상이 결렬된다는 그런 왜곡된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오랜 사고와 행동에 의해서 이 왼손잡이의 편견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우리 주위에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다. 말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또한 옥리를 갖고 있거나 곱슬머리인 사람은 뭐 성격이 나쁘다. 그리고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소심하다. 예. 그리고 뭐 B형은 뭐라고 말하죠? 변덕이 죽는다. 아, 변덕이 줄 끓는다고 하나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편견과 고집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중에도요, 정말 역사적인 인물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도 왼손잡이였고요. 그리고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도 왼손잡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전쟁 영웅 잔 다르크도 왼손잡이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베토벤 이런 사람도 다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자, 이 왼손잡이의 예만 들어봐도 우리가 혹시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나의 편견을 그리고 고집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혹여 편견과 선입견이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고요. 그 모든 무의식 중의 결정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불편하게는 하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나의 고집과 편견을 보듬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자, 나이 든 부모님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 든 부모님을 내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한다고 해야 한다고 막 생각하면 과연 그게 될까요?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시대로 어려운 그 1950년대 시대로 가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지 온전히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아마 학교 생활 또 그들이 하는 문화를 같이 가서 함께 경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 고령화 시대에 세대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립되어질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큰 축이 되어 있는 이 노년기의 어르신들을 노년기의 사람들과 화합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때로는 정말 할 일도 없는 그 노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퇴색되는 그 삶 속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과 또 힘듦과 견뎌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노년기에 사시는 분들을 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서로의 고집과 편견이 좀 보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경계 공간에서 나 안아주기라는 것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을 살면 미래가 오지요. 과거의 삶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사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있을까요? 한 몇 번을 가보셨을까요? 4번 가보셨고요. 또 네, 6, 7번 가신 분도 있고요. 저는 딱 3번을 가봤는데요. 자, 이사 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구분하고. 아,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구분하고 버릴 거 버리지 않을 거. 사실은 이사 가서 정리하는 시간보다 이사 가기 전에 버릴 것과 그러지 않을 것, 내가 소중해서 정말 가져가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 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에 버려야 할 물건들, 버려야 할 상처들이 버리지 않으면 계속 현재에서 내 마음속에 상처로 굼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현재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내 남편에게나 내 자녀에게 내 아픔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어렸을 때 너무 힘든 삶을 사신 분들 속에는 1950, 60년대 그 힘든 시절에는 자녀들도 무지 많이 낳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 어깨에 너무 무거움으로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다가와서 때로는 다 키울 수 없어서 내 친척의 부자로 사는 친척 집에 보내지는 그런 형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부모님과 형제와 떨어져서 너무 외롭고 아픈 상처가 그 가슴에는 남아있는 것이죠. 또한 먹기 힘들었던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속상함을 당했던 먹을 것으로 인해서 이런 상처들이 혹시 내면에 남아있다면 그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말할 사람이 없다면 울면서라도 내 자신에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경계 공간에서 나를 안아주며 그 상처를 내가 자꾸 보듬을 때 나는 다음 공간으로 오늘을 사는 현재에서 미래의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세월의 변화 앞에서 새로운 삶을 맞으려는 그런 마음의 정서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매여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다고 해요. 노년기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 아픈 상처를 그리고 오늘을 끝내면서 내일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의 상처들을 잘 보듬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나의 마음을 잘 보듬어야 나뿐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행복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평생 안고 살아온 여러분의 고집이 그리고 편견이 혹시 느껴지셨나요? 느껴지셨다면 정말 성공한 거예요. 느껴지셨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서로 알아가며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함께 읽으며 내 자신을 보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냥 잊지 마시고요. 나를 한번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나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정말 잘 살아온 나를 그리고 사랑한 나를 칭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그리고 들어보세요. 나를 위로하는 날, 이혜인.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게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약점과 허물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마음.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자, 어떻게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잘 살펴봤는데요. 마음이 어떠신가요? 자신을 잘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고집과 편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언어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편리함과 불편함입니다. 나의 편리함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편리함도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래서 서로가 편리한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고집과 편견을 마주하기였어요. 나의 고집과 편견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편견과 고집이 점점 옅어지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자주 하는데요. 어느 날은 식사를 하고 한번 저희 지금 세대의 문화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카페를 모시고 가는 내내 차에서 20분 동안 어디 가니? 집에 가서 커피 마시면 될 텐데 왜 그 비싼 카페를 가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주 멋있는데 모시고 갈게요. 그러면서 커피숍을 함께 갔습니다. 커피숍을 간 어머님은 갑자기 눈이 커지시더니요. 제일 바다가 보이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커피 한 잔을 두시고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저기에 이게 없었는데 생겼구나. 저 다리는 언제 생겼니?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 어머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셨다면 그 아름다운 풍경도 그 행복한 시간도 아마 나누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가 식사를 하러 모시고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과 함께 카페를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떤 날은 그 카페가 너무 좋아서 그 문을 닫는 시간까지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많이 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고집과 편견을 마주할 때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불편해할까 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빵도 맛있고 커피도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부모님이라서 자녀라서 안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나의 고집과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내가 좋은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부모님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정말 그 지혜와 살아온 연륜을 함께 행복함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고집과 편견이 늘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삶의 행복함으로 점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고집과 편견 보듬기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상처가 오늘 하루에, 아까는 과거의 이야기만 했는데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받은 상처, 또 내가 받은 상처뿐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너른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너와 나에게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가며 서로를 살아가며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내가 정말 행복한 일들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권유해 보세요. 싫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함께 할 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년에 자신의 삶을 초대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을 먼저 보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충분히 보듬어 준 그 다음에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자녀들을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랑이 전해질 때 가정은 행복해지고요. 그 가정이 변화될 때 이 사회는 좀 더 아름다운 사회로,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지겠죠. 그 중심에 노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노년에 자신의 삶을 초대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응원하며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